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때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용차 일괄 설정과 특정 계정 과목인 860번이나 861번으로 이렇게 일괄 선택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업무용차 여부가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의 오른쪽에 1번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등록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등록할 때 차량 정보 확인해야 되고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산, 즉 법인의 자가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건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1번 고정자산 계정 과목하고 고정자산 명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차량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와 연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임차료는 리스료나 렌트비를 의미합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표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전표로 입력할 때 비용 계정을 설정해야 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설정된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차량별, 비용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 차량별, 비용별, 종류별로, 비용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된 내용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2월 달로 해서 제가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해서 2월 5일 날 출금 전표로 유류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근데 업무용 승용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업무용 승용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860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860번에서 거래처는 주유소, 별별 주유소다라는 겁니다. 별별 주유소 같은 경우에 거래처 코드가 필요하다면 코드란에 플러스 키를 누르고 별별 주유소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거래처는 등록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요는 유류비입니다. 유류비에서 금액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업무용 차량 정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차량별 비용의 종류별 구분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은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1번부터 3번까지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류대가 1번 차량이다라고 하면 1번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비용 구분은 유류비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여부는 적격 증빙 수치 여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하나카드를 사용한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월 10날에 출금 전표로 임차료도 동일하게 그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돼서는 원래는 819번인 임차료로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임차료에도 차량 관련되는 렌트나 리스 비용도 있지만 다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860번 계정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임차료 별별 렌트사다. 별별 렌트사 회사다라고 하면 거래처 등록하시고요. 렌트 비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125만 원이다라고 하면 125만 원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말풍선 눌러주시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3번 차량이 렌트 차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차량을 설정을 해주시고 비용은 구분은 임차료가 되죠. 6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카드로 등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5일 날 860번 수선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별별 공업사에서 자동차를 수선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했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2번 차량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별로 해서 수선비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2번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는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서 사용 현장 프로젝트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등록에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서 현장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세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청에다가 자동차세 납부했습니다. 얼마를 납부했냐면 53만 2천 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자동차세 납부했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부분 1번 차량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자동차세 4번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아니라 명세서 해당 없음 또는 3번에 나오는 제출 대상 내역이죠. 제출 대상 내용 자동차세는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니까 19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외사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자료가 발생될 때마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한 정보는 우리가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 먼저 관련 비용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보시게 되면 1번 차량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차량 관련되는 부분 내용 나와 있고요. 2번 차량에 대해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차량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임차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화면을 좀 키워 보시면요. 자, 관련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보시면 관련 비용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관련 계정 과목별로 전체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61번, 860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계정 과목이고요. 817번, 822번 이 부분은 일괄 설정 기능을 통해서 한 거죠. 일괄 설정 기능을 통해서 했을 때에는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있는데 다른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팝업창이 나타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거는 특정 계정으로 설정한 부분으로 일괄하시는 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형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렌트 차량도 렌트비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합계를 한번 보시면 관련 비용 합계를 보시면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에서 연간 합계 금액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표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우리 결산분계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법인 세무조정 시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할 때는 감가상각비까지 자동으로 포함돼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표를 입력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차량별로 비용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